또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파악할 수 없거든요. 근데 뭐 네 생각을 말해봐, 너는 기분이 어떤데,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 때문에 그래, 저것 때문에 그래, 그럼 이제 아무데나 응 그러거든요. 그럼 정확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. 이제 불가능입니다. 그래서 아이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. 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아이마음 시리즈, 엄마마음 시리즈, 안아주기 시리즈를 추천한 조선미입니다. 네. 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태어나서 쭉 성장하는데 개인마다 어떤 이정표,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 어머니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. 그래갖고 딱 틀이 있어요. 자, 몇 개월에는 뭘 해야 되고, 뭐 몇 개월에는 몇 미리를 먹어야 되고, 몇 개월에는 뭘 해야 되고. 그러니까 이제 틀이 딱 있어서 아이를 거기에 쫙 맞추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자는 시간, 그다음에 수면 교육, 먹는 양, 이런 것들을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이제 애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제조하는 느낌? 근데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틀에서 어긋나잖아요. 그럼 이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애는 대략 발달 이정표에 맞으면 되고요. 대충 자고 대충 먹고 그래도 잘 큽니다. 그냥 자립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야, 너 자립해. 그래서 자립하는 게 아니에요. 그때 아이들이 뭘 할 때 그걸 놔둬야 되거든요. 얘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혼자 하게 내버려 두고 엄마가 관여하거나 결과를 고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은 그냥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자립이거든요. 근데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해서 시작해야 되겠다거나 이제 이러면 뭐 점점 엄마한테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견딜 만한 수준에서 기회를 줘라. 네, 이게 이제 자립의 방식입니다. 이제 뇌 발달로 설명을 하는데요. 태어날 때 뇌는 아주 작다가 점점점 커지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0에서 3세, 이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0에서 5세,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. 학교 가기 전에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관계에 대한 적응.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애착이 다 형성되거든요. 우리가 10살인데 애착 문제가 있다,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. 그냥 한 5살까지 엄마가 안정적으로 돌보면 애착 문제나 기본적인 정서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엄마 아빠에서 시작해서 뭐 세 단어, 뭐 엄마 어야 가라든지 뭐 엄마 그거 싫어, 이렇게 해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그걸 애가 이해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답을 받으려고 그러고, 또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파악할 수 없거든요. 근데 뭐 네 생각을 말해봐, 너는 기분이 어떤데,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은 없어요.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쁜데 집에 가서 사실 왜 기분 나쁜지 어른들도 모르잖아요. 그걸 자꾸 말을 시키니까 아이는 이제 모르니까 엄마가 이것 때문에 그래, 저것 때문에 그래, 그럼 이제 아무데나 응 그러거든요. 그럼 정확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. 이제 불가능입니다. 그래서 아이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. 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호함의 반대를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단호함의 반대는 뭐 우유부단한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A를 시킬 거야 해서 끝까지 시키면 단호한 거고요. 못 시키면 우유부단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단호한 걸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따뜻하지 않은 이거든요. 근데 이제 단호하게 뭘 이렇게 엄마가 제재를 하면 애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.
내가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부장님이 일을 더 하지,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부장님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내가 싫은 걸 시키는데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얘가 내 말을 잘 듣고 기분도 좋았으면 좋겠어,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.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 잡을 거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아이의 감정을 지나치게 살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애들한테 좀 뭐랄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좀 엄격하게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감정은 점점 성장할수록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건 어쩌면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는 조금 무서워도 그 습관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. 반복인데 단순하게 반복. 그러니까 그냥 양치하자 그러고 확 데리고 와서 자, 해서 이제 처음엔 엄마가 닦아주잖아요. 이제 맨날 이렇게 닦아주다가 어느 날 네가 잡아봐 하고 한 10번 스스로 이렇게 하게 하고. 근데 이제 매일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시간에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양치할까? 밥 먹을 땐 밥 먹어 이러다가 양치할래?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이걸 별일로 압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야 되다니 뭐 이런 마음이면 안 되고요. 아니 신발 신으면 벗는 거랑 똑같지.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와서 이 닦아야지. 이렇게 일상의 어떤 정서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싫어도 씻어야 돼 하고 처음에 이제 엄마가 좀 당연히 이제 처음엔 좀 해주고. 근데 사실 엄마가 닦아주면 애들이 그렇게까지 또 저항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이제 한 3분을 내가 닦아주면 그 다음에는 30초는 네가 해봐 이렇게 해서 1분씩 늘려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양치하자, 자, 치카치카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그거를 아이가 별로 뭐 이제 익숙해지면 자, 1분은 네가 닦아봐. 오, 잘 닦았네. 나머지는 엄마가 치카치카. 보통 자, 양치하자. 네가 양치해야 돼. 이렇게 하면 애들은 양치가 뭐지? 이제 이렇게 좀 집중합니다.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자, 이렇게 하는 거야. 하면은 집중하는데 양치가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단계에 대해서 싫은데 냄새 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싫은 일이 되거든요. 그냥 엄마가 약간 유쾌한 톤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당연한 것처럼 자, 옷 입었어. 빨리 이제 뭐 어린이집 가야지.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처럼 하시면은 훨씬 저항감도 적고요.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애가 싫어할 수 있어요. 근데 싫다고 안 시킬 수 있나요? 무조건 해야지. 뭐 어떤 날은 우리가 뭐 출근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애가 좋아한다, 싫어한다에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. 원래 화날 때 현명함은 없고요. 그냥 사실 일단 화가 나면 화를 참는 게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화라는 게 이렇게 팍 하고 분출되는 거라 이미 이제 그 뚜껑이 열렸으면 끝까지 가거든요. 그래서 일단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왜냐면 이제 사람 사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.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이거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에너지가 화인데 화를 내고 나도 이게 안 달라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, 너 오늘 이거 해야 돼. 화를 내서 시켜. 그 다음날 또 하네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반복해서 화를 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시키는 겁니다. 엄마가.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화내는 건 비합리적인 거죠. 그러니까 양치하라는데 엄마 양치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. 양치를 싫어해요. 저희 아들이 이제 20대인데 그냥 옛날에 얘도 이제 이 닦기를 싫어한 기억이 나서 야, 애들은 왜 이렇게 이 닦는 걸 싫어해?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엄마 지금도 싫어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는 거죠. 이렇게 야, 괴로운 일이지만 괴롭지 않게 해.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못된 기대고 근데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나? 근데 알아서 하는 건 만 15세가 넘어야 됩니다. 일단 예전에는 이제 엄마들이 아이한테 뭘 알려주려면
이제 보통 이제 말로 하잖아요. 근데 말이 좀 두서가 없거나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단어나 이제 문장을 쓸 수 있는데, 이제 엄마가 말해주고 싶은 걸 그림책과 그림책에 있는 글을 통해서 하면 이제 메시지 전달도 잘 되고, 아이들 입장에서는 설명도 듣고 그림도 들으니까 이제 엄마가 알려주고 싶은 걸 훨씬 수월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.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망라한 것 같아서,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애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, 뭐 이를테면 이제 처음 혼자 잔 날 이제 이런 게 있는데, 보통은 이제 혼자 잘 수 있지 않나? 이제 엄마랑 좀 떨어져서 자야 되지 않나? 그래서 너 오늘부터 혼자 자.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인생의 큰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큰 사건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, 어른들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그때마다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.